자, 네 번째 시간 107조 비진이와 관련해서 볼 건데요. 자, 어디를 보시면 243페이지 쪽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자, 243페이지와 관련해서 원래 의사와 표시가 이게 일치를 해야 정상인데 이 의사와 표시가 지금 만약에 지금 불일치했다는 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이걸 갖다가 알면서 지금 행위를 하는 거, 요것은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알면서, 표의자는 뭐냐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 이 표의자가 알면서 했어요. 그 다음에 108조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이것도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모르면서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것은 109조입니다. 109조는 착오입니다. 착오.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것은 110조가 됩니다. 110조 사기 강박이 됩니다.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더라.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비진이 의사 표시는 결론이 유효입니다. 비진이 의사 표시라도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한다 되니까 뭐가 됐어요? 유효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예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 착오 취소. 사기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박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시험장에 가서 이걸 답을 갖다 꾀에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꾀에 맞출 겁니다. 비통 착사강 유무 추추추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여기다가 딱 꾀에 맞춥니다. 자,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비통 착사강 유무 추추추 이렇게 해서 답을 딱 꾀에 맞춰놓고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7조부터 갑니다. 자,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입니다. 진이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다라는 겁니다. 유효.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가 뭐라고요? 유효.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알수가 되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 상알수 무효. 자, 좀 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증여할 의사는 없어요. 증여의 의사는 없는데 증여하겠다.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고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을을 상대방이라고 했을 때 이 상대방이 선이에요. 자, 선의 뜻이 뭐예요? 모른다.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증여의 의사가 없다. 증여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데 무과실이에요. 그럼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는 거죠? 예. 합치면 상선무가 돼요. 상선무가 되면 이 법률,
증여. 이 증여가 계약인가요? 다시 한번 증여는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증여자가 준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중자, 받는 사람이 오케이 해야 돼요. 의사표시 몇 개 있어요? 2개네. 증여자가 주겠다 의사표시, 수중자가 받는 사람이 받겠다 의사표시를 해야 되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라고요? 2개. 그래서 증여는 뭐가 된다고요? 계약이에요. 증여는 그래서 계약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계약은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유효. 상선무, 유효. 상선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다라는 겁니다. 자, 케이스를 바꾸겠습니다. 케이스를 바꿔. 자, 케이스를 바꿔서 요 상대방이 지금 악이었거나 오아는 뭐예요?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악이었거나 과실이 있다. 자, 이거를 한국말로 풀을게요. 자, 한국말로 풀면 악이는 뭐라고 풀어요? 알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알았거나. 자, 과실을 뭐라 그래요? 알 수 있었을까? 알 수 있었다. 자, 이걸 다 합치면 상할수가 돼버립니다. 뭐가 된다고요? 상할수.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게 넘어왔다면 이 계약에 넘어온 것은 이것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상할수에 해당되는 이러한 증여계약은 뭐가 된다고? 무효. 상할수 무효가 된다. 케이스를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107조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좀 있는데 증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증여의사 표시를 했다?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에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증여의사 표시를 했지? 이거는 양정모 회장의 판례를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모를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1980년에 그 양정모 회장이 신군부가 그때 1979년에 12.12 사태에 의해 갖고 신군부가 일단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안사령부가 그 중앙정보부까지 다 통합을 하면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는 이제 한 사람에게 딱 통합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정의사회 구현, 부패 일서 뭐 이러면서 뭐 깡패 잡아들이고 뭐 이런 거 저러고 뭐 하고 막 뭐 요란했습니다. 좌우지간 뭐 3,000개국대도 만들고 많이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좀 돈 좀 걷어서 신공부에다 돈 좀 주자 이래가지고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신공부에다가 돈을 걷어줬는데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양정모 회장이 국제그룹이었습니다. 아니 뭐 그룹 기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업하고 일자리 잘 만들고 근로자들 월급 잘 주면 되지 뭘 또 신공부한테 돈 걷어주냐?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산 경남을 관할하고 있는 보안사 이 부산 경남 사무소 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소리, 그럼 그게 아마 보고가 갔겠지. 서울 보안사령부로. 그랬더니 그래 그럼 양정모 회장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깨끗이 살아왔는지 한번 보자. 압송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서울 서빙고 분실로 압송이 됐습니다. 옷 홀랑 벗기고 군복을 입혔어요. 이게 판례에 다 나옵니다. 그게 왜냐면 재판을 받았으니까 그게 주르륵 다 나와요, 그게. 옷을 다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고문을, 서빙고 분실해서 고문을 당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그럼 국제그룹이 뭔 소용이 있으리? 차라리 그럴 바에다가 국가에다가 증여하고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증여할 마음은 없지만, 증여의 마음은 없지만,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어나가면 국제그룹이 뭔 소용이 있으리 차라리 국가에 증여하더라도 살아나가자. 그것이 최상이다 판단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국가에 헌납하겠다.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고문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이루어졌고 이걸 갖다가 계약서를 거기서 쓸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국가에다 증여하는 계약은 저 롯데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롯데호텔에서 다시 옷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가서 이거 계약서를 받는 것은 재정경제부 담당 과장이 국가를 대리해서 국가의 증여 계약을 가서 롯데호텔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론이 통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국가에 증여하는지 그 재정경제부 담당 과장도 몰라요. 뭔 일이 있나 보다. 이러지만 그게 뭔 일인지는 몰라. 차후장 그래서 담당 과장은 국가를 대리해서 봤는데 국가를 대리해서 상대방을 나왔는데 모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고. 선인인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국가에 증여한 계약은 뭐가 됐다고요? 유효가 됐다고. 그래서 국제그룹을 가져다가 이걸 갖다가 공중분해해 버립니다. 공중분해해 가지고 국제그룹을 다 쪼개서 나눠서 확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가가 매각을 해요. 매매로. 그래서 각 제3자들에게 다 팔죠. 3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상대방이 뭐예요? 유효에서 이 등기가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쪽은 지문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도 정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쪽은. 아니 유효에서 유효로 건너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선악 불문하고 다 유효인데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문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도 절대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여기입니다. 지금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는데 상할수가 돼가지고 이 등기가 이 등기가 무슨 등기가 됐어요? 무효의 등기. 이 등기가 지금 이제 무효의 등기예요. 무효의 등기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을이 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3자 병에게 팔았는데 3자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악의는 논할 건 없고 선의한테 이 등기 무효의 등기를 넘겼습니다. 이랬을 때 이 매매라고 하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3자에게는 그대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게 되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 선의의 3자에게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의의 3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선의의 3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주니까 조심하셔야 돼. 3자에게 자 여기는 웬만큼 알아. 근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모르기 때문에 다 당한다고 시험 문제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데서 속는다고 이런 데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 결정적인 데를 모르기 때문에 결정적인 데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틀렸어요.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왜 한다?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뭘 적용한다고요?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3자한테는 선의만 요구하지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자, 그래서 비진이에 관한 부분을 봤고 비진이에 관련해서 사표 얘기가 자꾸 나와요. 사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할게요. 비진이에서는 신공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부터 정리를 할게요. 어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신공주. 자, 신이 뭐냐면 신분행위예요. 신분행위를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해서 가족법상 행위라 그래요. 이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 비진이, 통정어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다 똑같습니다.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아요. 적용하지 않는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법행위, 공법행위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소송행위라 그래요.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다가 107조부터 110조까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다 적용 안 하는 거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인수청약이에요. 주식인수청약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체법상 행위라고 부릅니다. 뭐라 한다고요? 단체법상 행위다.
이 단체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공주 이 107조부터 110조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진이다, 진이다. 공무원이 사표를 내는 것은 공법행위로 가요. 다시입니다. 공무원이 사표를 내는 건 뭐라고요? 공법행위니까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가 돼버려요. 자, 일반 사기업체에서 이 노동쟁의를 하는 과정에서 월급이라든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단체로 다 같이 사표를 냈습니다. 요거 진이다, 비진이다. 비진이야, 이거는. 왜? 그만둘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올린다든가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그 전체 사원들이 다 같이 사표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퇴직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고요? 비진이에요. 진이가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법률상 또는 행정상 어떤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령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규제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명의를 대여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서 병은행하고 대출 계약을 했습니다. 대출 계약을 하고 여기서 나온 대출금은 이것은 갑이 가져다 썼습니다. 그럼 갑이 잘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못 갚으면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는 진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법령상 제한 등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출금을 갖다가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없으니까 뭐예요? 진이다. 이런 소리가 돼버려요.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비진이 의사표시, 이 비진이 의사표시는 요것은 통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하고 짜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통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죠? 다시 한번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뭔다고요? 알아요. 알지만 누구하고 짠 거다 안 짠 거다? 안 짰습니다. 누구하고 짜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통정의 표시는 이것은 모의하고 짜고 한 거죠? 예, 공모했다. 합의했다. 양해했다. 이렇게 되니까 짜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통정의 표시는 짜고 한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비진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진은 짰다 안 짰다? 안 짰다. 누구하고 짜고 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거를 구분하면서 0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8번 비진이 의사표시가 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뭐가 틀렸을까요? 5번 틀렸습니다. 5번. 1번 비진이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써놨습니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 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유효. 비진이일지라도 알고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가 뭐라고요? 유효. 그래서 1번 집은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맞네요. 원칙 유효. 두 번째,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동그라미 비진이 표시 당시 안 경우. 여기 봅니다. 안 경우라는 것은 알았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 상대방이 알면 뭐가 돼요? 무효. 안 당시 통정의 표시와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무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의로가 뭐예요? 자기의 의사로, 자신의 의사로, 자의로가 자신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 퇴직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돈이 필요해서 중간 퇴직을 했습니다. 애들 결혼시킬 수도 있고 부동산 어디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 퇴직 의사를 발표해서 정산하는 것은 자의로 했기 때문에 진입니다. 4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 채무자로 서명한 경우에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으로 대출금하라는 의무를 진다. 그래서 갑이 못 갚으면 을이 대출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 맞습니다.
5번. 비즈니스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착오와 구별되는 게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하고 여기 보세요. 통정이 없다. 여기 써놨네.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뭐하고 구분한다고요? 통정 허위 표시하고 구분해야 돼. 착오와 구별되는 게 아니고 여기 봐요. 착오는 불일치를 뭐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고 지금 비진이와 통정은 뭐 하는 거예요? 알면서 둘 다 알면서 하는 거라면 알면서 하는데 비진이는 통정이 없고 108조는 통정 짜고 하는 거고 둘 다 불일치를 알면서 했지만 통정은 짜고 한 거고 비진이는 통정이 없고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착오와 구분되는 게 아니라 뭐와 구분된다고요? 통정 허위 표시와 구분되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 아까 했는데 이거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아까 이게 여기다가 분명히 해놨는데 증거물이 딱 있잖아요. 증거물이. 빼도 박도 봐도 못한 딱 증거물이 있잖아.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했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는 108조 통정허위 표시 여기 108조 통정허위 표시 여기로 갑니다. 좀 귀에 잘 걸리죠 이제? 아직 안 걸립니까? 보통 두 번째 강의 들어오면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 학생분들이 이제 좀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게 대표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 본 경험상 두 바퀴째 들어가면 아유 이제 귀에 잘 걸려요. 세 바퀴째 가면 아유 점수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자 이제 108조로 볼게요. 108조에 통정 허위 표시가 되겠습니다. 결론. 통정 허위 표시는 결론이 뭐라 그랬죠? 여기다가 딱 꽤 맞추라고 했습니다. 비통, 착사강, 유무, 주치제. 여기다 답을 딱 꽤 맞추고 답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결론이 뭐라고요? 무효다. 무효.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끼리만 무효고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통정 허위 표시. 자,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A의 채권자 갑이 이렇게 있네요. 갑이 채무자입니다. 그럼 채무자가 돈을 잘 갚으면 되는데 돈을 잘 안 갚으면서 돈을 쓰고 다니더라. 이 사람이 왜 돈을 안 갚으면서 돈을 쓰고 다니지?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성의를 좀 보여야 되는데 대출금을 대출해서라도 좀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강제 집행이란 말은 강제 경매를 집어넣겠다 이런 겁니다. 이 절차에 돌입을 했어요. 돌입을 하니까 채무자가 금방 알게 됩니다. 강제 경매 들어오려고 준비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다 보니까 화들짝 놀라서 이 부동산을 자기 지인한테 빼돌리려고 그래요. 이 빼돌리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잖아요. 이건 상대적 무효니까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이게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통정 이렇게 재산 빼돌리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판례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친구에게 재산권을 빼돌리기 위해서 가장이란 말은 뭐냐면 거짓 가장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가장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 친구하고 짜고 또는 합의하에 또는 양해하에 또는 공모해서 이렇게 해서 재산을 지금 빼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이렇게 해서 빼돌리려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판례가 법률이 이걸 통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통정은 정을 통했다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에 공모하에 한 것은 전부 다 뭐라 본다고요? 통정입니다. 자, 그러면 원인된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행위죠. 원인된 법률행위가 가짜 계약이니까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여기에 기인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뭐가 된다? 무효다. 이거 역시 무효예요. 원인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도 같이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갖다가 당사자는 갑과 을이 지금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라는 겁니다. 언제나 무효. 무효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을 아직 안 했다면 이행 전이면 이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이행을 했다. 이미 이행을 한 후라면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문제가 생겨요. 돌려달라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라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계속 똑같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후에 인정한다. 이 계약, 이 가짜 계약인데 이 가짜 계약 진짜로 하자. 이왕지사 등기 넘어갔으니까 자, 이 가짜 계약은 4월 1일 날 했고 지금 추인은 5월 12일 날 추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인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거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추인 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겨요. 5월 12일자로 효력이 생긴 겁니다. 무효행위의 뭐라고요? 추인. 그러면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급표가 없으니까 추인 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추인 한 날 5월 12일자로 효력이 생긴 겁니다. 자, 이 계약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할 수 있어요. 자, 친구야, 이거 없던 거로 하고 등기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철회하고 돌려달라라고 반환.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모든 것이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하다 보니까 재산을 빼돌리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채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 뭐 한다고요? 취소권.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자, 만약에 친구한테 맡겨놨는데 자기 지인이 이거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욕이라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자기한테 와 있으니까 이참에 나도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볼까? 팔아서 써볼까? 이렇게 되면 친구 잃고 돈 잃고가 되는데 이 친구가 안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걸 팔아버렸네. 그래서 제 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3자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습니다.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선의의 3자에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악의는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요 매매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3자는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된다예요. 보호되니까 그대로 3자는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선의에게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선의에게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무과실 요건을 적용 안 하는데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다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아요. 선의의 3자에게 뭐 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3자는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무과실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선의는 추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추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추정이란 말이 보이면 입증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입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정이란 말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자를 보호할 거냐, 보호하지 않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을과, 그 다음에 이해관계를 맺은 3자인데,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다시 한번, 뭐 한다고요? 등기 등록. 등기나 등록을 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야 보호되는 3자가 됩니다. 여기서, 보호되지 않는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파산 관제인은 보호되는 3자입니다. 다시 한번, 누군 보호된다고요? 파산 관제인. 이거 꼭 외워야 돼요. 파산 관제인은 보호되는 3자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는 3자가 아니다.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우리가 보호되는 3자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셨는데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요 선의의 3자, 이 선의의 3자로부터 정이 지금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정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악의의 정,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득자라 부르는데 전득자 정이 악이다. 그래서 선의의 3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전득자 정이 선의의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넘겨받았다라고 했을 때 악의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을 해요. 왜 소유권을 취득하냐라고 했더니 지금 앞에가 지금 선의였죠? 소유권 취득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뒤가 악의를 하더라도 엄폐물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일을 쏴도 안 뚫리고 기관총 쏴도 안 뚫리고 대포를 쏴도 안 뚫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엄폐물의 법칙이 적용돼서 앞에서 다 막아주기 때문에 뒤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서 거기 10번 문제를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짜고서, 짜고 동그라미, 이게 통정이죠.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허위 그러니까 가장매매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마쳤다는 소리고, 그 후에 선의인병, 박스 선의인병입니다. 그럼 모르는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선의의 병이라고 나왔으니까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했죠? 예. 선의의 병 그랬으니까 따질 것 없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3자는 보호되니까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 받았으니까 잘못된 것은 번호로 합니다. 뭐가 잘못됐다? 3번이 틀렸죠. 1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했다. 그 가압류 권리자는 108조에 해당한다. 가압류는 등기했나요? 자, 잠깐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거는 다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등기 등록한 자는 뭐 한다고요? 보호되는 3자다.
보호되는 삼자예요. 가압류도 등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가압류도 뭐라고요? 등기. 등기해야 압류가 되죠. 그러니까 가압류도 압류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한 거니까 보호되는 삼자예요. 두 번째, 제3자인 병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자, 7번 다시 봅니다. 제3자 병은 선의로 뭐 한다고요? 추정. 선의로 추정되니까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증 안 해요. 3자는 선의로 추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3자 병 악의에 입증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자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갑과 을 사이의 법률행위의 외관이 허위 표심을 몰랐다는 점에서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병은 보호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병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선의에게만 하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거기 과실이 있다면 보호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여기만 그렇다고요? 110조까지 다 똑같다고요?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다 똑같게 돼 있어요. 따로 외우면 십수해야 돼. 마지막 엄청나게 말을 하고 가네. 따로 정리하지 말자, 제발. 그래서 퉁 쳐서 그냥 한꺼번에 툭 정리해야 양이 줄어든단 말이었어. 쫙 짜야 이게 비틀어야 그냥 한 조밖에 안 되지. 이걸 갖다 너무 양이 많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107조부터 110조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요? 없다요. 없다. 있다 그러면은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가 돼서 안 돼. 그러면 107조도 110조까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없어야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으니까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예요.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요.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3자 이 등기 말소 못 시키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선의의 3자는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107조부터 110조까지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자, 까먹지 말고. 자, 그래서 병은 과실이 있어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보호된다. 4번, 3이 틀렸고 4번, 병의 선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거래 당시, 즉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이다. 그래서 여기 요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한 그 시점,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 선의냐 악의냐를 판단하는 거다. 법률행위 성립 시 을과 병의 매매 계약 체결할 시에 선의 악의를 판단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정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을 주어지지 된다. 여기 봅니다. 병이 정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정이 병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악이라도 보호한다고 소유권 취득한다. 앞에가 선이었기 때문에 뒤는 무조건 보호가 되는데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가야 될 진도는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까 가을에 웃으면서 합격의 추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